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강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수업 마지막인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래서 뭘 할 거냐면요. DFS랑 BFS, 그 다음에 문제 풀이 이렇게 하고 스터디를 마무리 지을게요. 먼저 그래프 탐색이란 뭐냐면 그래프에서 하나의 정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정점을 한 번씩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DFS라는 걸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DFS는 Depth First Search라는 영어의 줄임말이에요. 뭐 영어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깊이 우선 탐색이라는 건데 하나의 정점으로 시작하여 다음 분기로 넘어가기 전 해당 분기를 모두 탐색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하는 그래프 탐색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때 먼저 1을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2, 4, 5를 방문할 수 있는데 2를 먼저 방문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4랑 5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겠죠. 이걸 약간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들어보세요. 그럼 2를 방문을 합니다. 2를 방문을 하면 1, 3, 4를 방문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1이 또 나온 이유는 연결 그래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얘가 1에서 2로 가는 간선인 방향 그래프였다면 1을 방문할 수 없죠. 아무튼 3과 4를 먼저 방문할 수 있는데 3을 먼저 해봅시다. 3을 방문을 했으면 이제 볼 수 있는 게 2, 3, 4를 방문할 수가 있어요. 2, 3, 4를 방문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4를 방문할 수 있겠죠. 4를 방문을 합니다. 계속 나머지 정점 저장된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4를 방문을 하고 그러면 1, 2, 3, 4, 5를 다 방문할 수 있네요. 근데 나머지는 다 방문했으니까 5를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5를 방문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끝나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1과 4이 있는 간선과 4랑 5를 있는 간선이 없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4에서 5를 못 가죠. 1에서 5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야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돌아갈 수 있냐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1에서 2랑 5를 어딘가에 저장을 그럼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1에서 2랑 5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건 이거랑 이게 없다는 가정하입니다. 1에서 2와 5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5를 마지막에 방문을 해야 되죠. 근데 보면은 1에서 2랑 5를 먼저 방문을 했죠. 먼저 들어간 게 나중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 뭘 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방문 결과는 1, 2, 3, 4, 5예요. 자, 그럼 이제 해당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게요. 뭘 쓰면 좋을까요? 뭘 쓰면 좋냐면 스택을 사용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먼저 들어간 게 맨 나중에 나오게끔 하는 자료 구조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자료 구조가 뭐죠? 스택이죠. 따라서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을 합니다. 시간 복잡도는 정점의 수를 v, 간선의 개수를 e라고 하면은 인접 행렬로 만약 구현을 하면 v2가 걸려요. 근데 만약에 인접 리스트로 구현을 하면 v 플러스 2가 걸려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DFS 끝났고 코드는 제가 댓글로 넣어드릴게요. GitHub 링크를. 그 다음에 이제 BFS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얘는 Blast First Search예요. 얘는 이제 너비우선 탐색이라는 의미인데 하나의 정점에서 시작하여 인접한 정점 모두 탐색하는 기법입니다. 아까랑 같은 그래프를 통해 예시를 보여드리면 1번을 똑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1을 방문을 합니다. 그 다음 어디를 방문하냐? 2, 4, 5가 인접하죠. 2, 4, 5가 방문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 4, 5를 그냥 다 방문을 해버려요. 그러면 다시 방문한 걸 기준으로 2를 하나를 뽑아요. 2를 뽑으면 1, 3, 4를 방문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1과 4는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방문을 했으니까. 그래서 3만 방문을 합니다. 4에서 135가 가능한데 가능한 게 없네요. 5에서도 14가 가능해요. 근데 얘도 결국 방문할 수가 없어요. 정점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3번을 방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끝났어요.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러면은 결과가 1, 2, 4, 5, 3이 되겠네요. 물론 이 2, 4, 5의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이제 문제에 따라 뭐 큰 정점을 먼저 방문해라 했으면 이제 5, 4, 2가 됐을 거고 마지막에 3 방문했겠죠. 이런 구성이고요. 사실 그러면 아까랑 같이 얘는 뭘 통해 구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봅시다. 제가 어쨌든 1회 시작을 해서 2, 4, 5를 뭐 출력을 하든 뭘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2, 4, 5를 다시 저장을 해야 이 2에서 3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리고 이제 또 4랑 뭐 6이란 정점이 있었는데 6이랑 연결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4에서 6을 갈 수 있게 4도 저장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이 정점을 방문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 필요한 정점이에요. 다음 정점들을 위해서. 그럼 저장을 해야 하고, 근데 잘 보면은 같은 이 라인의 출력이 돼야 되니까 뭔가 선입 선출 자료 구조를 쓰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해당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큐를 사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시간폭 속도를 똑같이 보면 정점의 수를 v, 간선의 수를 2라고 하면 v2가 되고 리스트면 v 플러스 2가 됩니다. 이것 또한 코드는 댓글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DFS랑 BFS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두 알고리즘은 시간 폭속도는 같지만 용도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집니다.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데요. DFS는 모든 상황을 그냥 다 확인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하면 좋고요. BFS는 특정 최단 경로 혹은 최소 비용 경로를 탐색하고 싶은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로인데 뭐 최단이거나 최장인 그런 패스를 찾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BFS예요. 만약에 이거는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너비 우선 탐색이잖아요. 점점 퍼져요. DFS는 일직선으로 쭉 갔다가 돌아오는 형태예요. 근데 만약에 최단 경로를 찾는데 DFS를 쓴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이 예시만 봐도 1에서 5로 가는 최단 경로를 저희가 이제 DFS 찾게 되면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간 것도 봐야 되고, 이렇게 간 것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온 것도 봐야 돼요. 근데 BFS를 사용하면 어떻죠? 하나씩 증가하고 그 다음에 다음 칸을 보기 때문에 최단 경로를 할 때는 BFS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된 거고요.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합시다. 해당 문제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잠깐 생각을 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로 모델링 해봅시다. 아마 처음 읽으시면서 이게 왜 그래프 문제지? 이게 왜 그래프 탐색이지? 라는 생각을 드셨을 텐데, 얘를 먼저 모델링 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림은 이제 저기 문제 있던 그 그림을 그냥 따왔고요. 만약에 이런 입력을 가진 입력을 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프를 모델링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 회색으로 된 그래프 컴포넌트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위처럼 모델링을 했지만 보면 실제로 모델링 하진 않아요. 또 왜냐하면 실제로 모델링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특정 위치 아이콘 맞추기에서 팔방향으로 확인을 하는 것만 해보면 돼요. 팔방향으로 확인을 해보면 IJ가 같다면 하나의 섬 혹은 바다일 거예요. 그러니까 IJ와 IJ 팔방향인 게 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 입력에서 이제 0, 1 이런 식으로 줬는데 같은 1이다 혹은 같은 0이다 하면은 하나의 섬 혹은 바다겠죠. 하나로 묶여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을 보면 팔방향을 보니까 같아요. 그럼 얘는 같은 뭐 바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쓰시면서 탐색을 그냥 해버리시면 직접 모델링하지 않고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코드인데 이제 x, y에서 하나가 들어가면 이제 뭐 육지를 모두 체크하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육지를. 그래서 DFS 이게 호출된 횟수가 결국은 바다의 개수다. 아니 육지의 개수다. 라는 게 이제 문제풀이의 핵심 코드고요. 전체 코드는 댓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도 보시면 어떤 문제냐면 친구 A랑 친구 B가 있는데 친구 A는 N에 서 있고 친구 B는 K에 서 있는 상황이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른쪽 한 칸, 왼쪽 한 칸, 두 배로 이동하기. 지금 적혀있는 게 A라면 이 A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1초 안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이. 그럼 얘를 그래플로 모델링을 할 수는 있지만 위에서처럼 딱히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굳이 그래프로 모델링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저장을 하면 공간 복잡도나 시간 복잡도나 손해를 보겠죠. 따라서 위의 문제처럼 모델링하는 시간이 아깝다. 하는 공간도 아깝다. 메모리가 아깝다.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특정 위치 i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i-1, i+1, i 곱하기 2의 위치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아까처럼 i랑 i에서 i+1, i-1, i 곱하기 2를 이미 간성 연결돼 있다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위의 문제처럼.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뭘 쓰냐? 최단 경로를 물어봤으니까 BFS로 해결하면 굉장히 좋겠죠. 코드는 이와 같아요. 핵심 코드인데 이제 이 Q는 Q라는 컨테이너입니다. 저희가 1강인가 2강에서 설명드렸던 Q 컨테이너를 사용한 거고 가장 먼저 맨 앞에 걸 뽑아옵니다. 그래서 빼요. 그 만약에 이거는 이제 비집 배열이라는 건데 방문 체크를 위한 그런 배열입니다. 만약에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럼 컨티뉴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3개의 코드 파트가 돼 있다는 건데 일단은 음수를 갈 수 없으니까 이 조건을 넣고 만약에 이 D라는 놈은 일단 최단 거리 즉 이제 곧 이게 왈문이 다 돌고 나면 이 뒤에는 최단 경로들이 다 저장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인피니티가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엄청 큰 값. 따라서 만약에 크다 그러면은 뭐 방문을 안 했거나 갱신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럼 갱신을 해줍니다. 갱신을 해주고 이제 집어넣어줘요. 나머지 두 개도 똑같아요. 얘는 오른쪽 한 칸 이동, 얘는 곱하기 2. 그럼 무브고 마지막으로 내가 커런트를 방문을 했으니까 vcore에다가 true를 넣고 끝냅니다. 이게 핵심 코드고 전체 코드는 마찬가지로 댓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터디가 마무리됐는데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원래대로 100준에 올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